세종대왕께서 만든 악보예요. 정간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의 율명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악보인 정간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음악에서 악보를 오선 위에 그린다고 해서 오선보라고 하죠. 우리나라 악보는 정간 위에 그린다고 해서 정간보라고 합니다. 정은 한자로 이렇게 쓰이는데요. 이 한자 칸 사이에 율명을 넣어서 그리는 악보라는 뜻입니다. 이 정간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왕께서 만드셨는데요. 바로 세종대왕께서 만든 악보예요. 세종대왕께서 정간보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다는데요. 옛날에 왕께서 뒷뜰에 밤 산책을 하고 계셨는데 뒷뜰에는 우물이 있었어요. 그 우물 옆을 지나가는데 밤에 비친 달이 거기에 떠있는 모습을 보고 이걸 붕 떠서 악보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렇게 만들어진 악보가 바로 이 정간보입니다. 정간보는 동양에서 만들어진 악보 중에서 음의 길이를 기록한 악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악보예요. 창의적인 발상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띠니 여러분들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간보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정간보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정간이라고 합니다. 이 정간은 네모칸 하나를 이야기하는데요. 한 정간의 박자의 길이는 한 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양음악에서 음표를 그리고 박이 모두 채워지면 마디라는 것을 그리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분하는 선이 존재하는데 이 선을 마디금이라고 하고 마디금까지의 정간을 강 혹은 대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 두 번째 강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대강들이 모여서 한 줄을 이루게 되죠. 이 한 줄을 우리가 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조에 대해서 이해했으니까 어떻게 읽는지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정간보는 맨 먼저 위에서 아래로 읽게 됩니다. 그리고 한 줄이 끝나면은 바로 왼쪽으로 이동해서 위에서 아래로 읽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사극에서 우리 중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칙서를 보여주잖아요. 그 읽는 순서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악보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악보를 보니 이제 어떻게 생긴 악보인지 눈에 들어오죠. 그런데 여기 있는 빈칸은 어떻게 연주를 하면 될까요? 비어있으니까 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답은 바로 위에 음을 더 끌어달라는 표시예요. 여기 보이는 음정의 아랫부분의 빈칸은 그 윗음정의 길이를 더해줘서 총 2박이 됩니다. 그럼 쉼표는 어떻게 표시를 할까요? 바로 각의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삼각형이 그 정체가 되겠습니다. 이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이 악보에서 해당하는 각, 강, 간에 맞춰서 어떤 음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각에, 첫 번째 대강에, 첫 번째 정간에 있는 음정은 뭘까요? 네, 맞았어요. 바로 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쉬웠다고요? 그러면 조금 더 어렵게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잘 듣고 맞춰보세요. 세 번째 각에, 첫 번째 대강에, 세 번째 정간에 있는 음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태였습니다. 다들 맞추셨나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맞추셔서 이번에는 마지막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잘 듣고 맞춰주세요. 두 번째 각에, 두 번째 대강에, 네 번째 정간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쉼표였습니다. 다들 맞추셨나요? 자, 이제 그러면은 정간보를 보고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비행기 우리가 익숙하게 했던 곡이니까 여러분들도 정간보를 보고 금방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할게요. 와, 여러분들 정간보 보고 너무 잘 읽어주셨어요. 어때요? 처음에는 어렵게만 보이던 정간보도 알고 보면 쉬운 악보지요. 오늘 배운 내용 정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